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1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대한해운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이제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이제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벌크 선사가 되겠습니다.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이런 이제 원재료를 날라다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이 전용선 매출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용선 매출 이 부분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용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특정 어떠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사에 원하는 그 화물을 날라다 주는 거죠. 비전용선, 비정기선이라고 하는 이 부정기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화주의 요구에 맞게 투입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화주가 와서 이 철광석을 좀 실어다 주세요. 그럼 그때그때에 맞는, 즉 그때 상황에 맞는 BDI 운임지수나 거기에서 이제 요금을 받는 그런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전용선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익의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 실적, 매출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보통의 벌크 선사들이 BDI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벌크선 운임 지수거든요. 이게 항상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shipping 가제트라고 하는 데를 보면 이게 이제 BDI 발틱 운임 지수가 되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렸죠.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보였고 또 이제 살짝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BDI 지수가 올라감과 하락하는 부분들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 즉 BDI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실적이 폭증하지 않고 BDI 지수가 꺾인다고 해서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BDI 지수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뻗지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래로는 한 3,150원과 3,100원이고 위로는 한 4,000원 정도에서 갇혀서 보낸 지가 약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3개월이네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부터는 이제 횟수로 4개월째 들어가네요. 횡보 기간이. 그래서 이 안에서 말 그대로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이죠. 아래로는 3,100원, 3,150원이 지지 라인이 되겠고 위로는 4,000원인데, 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는 수급이다. 이 종목이 못 가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거래량 수급에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서 대하는 외국인들과 투신의 태도는 단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 얘네들은 모으지 않고 치고 빠질까? 가격이 부담된다는 거죠. 가격이 여기가 싸다고 생각이 들면 사서 모으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 사고 팔고만 하고 있어요. 짧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단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약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해서 좀 저점을 꾸준히 올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 초반에 반등은 나왔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어찌저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는데 음봉의 지금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양봉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종가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음봉이 출현되고 있다는 거는 첫 번째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시면 연기금도 매도, 투신도 일단 현재까지 매도, 외국인도 매도. 물론 장 초반에는 샀을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올라갔죠. 3% 올라갔으니까 장 초반에는 좀 단타로 매수로 들어오다가
중간에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저 자리인데 저 자리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금이 올 매도로 보여주고 매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상 이 구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오늘 이제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죠. 만약에 저 구간이 이탈되는 순간 주가는 3,100원, 3,15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3,400원대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한 3,100원, 뭐 3,150원 정도까지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늘 어떻게든 좀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매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양봉을 통해서 좀 방향을 좀 돌려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면 재차 다시 이제 4,000원대 돌파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4,000원대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이제 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확인이 필요하다. 뭐가 여기서 돌려나가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방이 여기까지 열리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설령 이후에 뭐 여기가 깨지던 돌아나가던 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던 여러 가지 형태의 흐름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과 투신의 수급 기조 자체가 단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도 좀 단타의 관점으로 풀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뭔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돌파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현재로서 이 구간에서 외인들과 투신들은 철저히 단타고, 그나마 연기금들이 이쪽 이 3,150원, 3,100원을 방어해주면서 꾸준히 잡아줬거든요. 근데 그 연기금마저도 현재는 점차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종목을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투신 팔죠, 연기금 팔죠, 외국인들은 팔죠, 단타 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이제 떠받쳐준, 개인의 힘으로 바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외인들 기관들이 수급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쉽사리 이 4,000원대 돌파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자체를 잘 버텨내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종가상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하방 변동성이 열리는 거니까 지금은 좀 다소 관망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5일선 위로 올라타게 된다면 그 부분들을 보고 다시 좀 단타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를 지켜낸다 아니면 밀려낸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오늘 수급 기조상 외인들 기관들이 다 매도기 때문에 뭐 큰 오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은 뭐 크게 이제 반전을 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수 자체도 코스피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뜨고 나서 조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좀 하락 추세에서 상단 저항대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 밀리느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온다면 역시나 이제 종목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을 좀 더 강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주가도 변곡점, 코스피도 변곡점에 있고 지금 대한해운도 여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그런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